안녕하세요, 프레스토입니다. 영상을 빨리 만들고 싶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의 아니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어요. 기다려 주신 분들이 계셨다면 죄송하다는 말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영상은 구동부 영상이고요. 스피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MS 더블 셋이고요. 이쪽은 스피드에서 싱글로 대표되는 VG 셋입니다. VS밖에 없었던 시절에는 VS보다는 TGX를 스피드에서 많이 썼었는데, 이 VG 셋시가 나온 이후부터는 사실 VG가 가장 좋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VG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이 본 영상은 영상을 찍고 있는 제가 10여 년간의 미니카 생활 동안 경험하고 연구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저의 어떻게 보면 뇌피셜이죠.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거나 가볍게 말고 즐겁게 봐주시고 본인이 가져갈 것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반박하신 분이 계신다면은 무조건 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제가 미니카를 저에게 물어보거나 스피드에 관심이 있는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경기장에서 만나뵙게 되면 그분 차량들을 보고 세팅해주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좋은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미니카를 나도 모르게 나만의 습관을 가지고 누구나 차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항상 미니카를 하면서 느끼거든요. 정말 습관은 사소한 거죠. 나도 모르게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구동부를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고 세팅하는 법을 배웠다고 해도 결국은 차가 똑같이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은 그 사람의 습관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상을 빠르게 넘어가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차를 한 대 만든다 생각하시고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구동부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구동부는 이 차를 봤을 때 모터의 중심축이죠. 이 중심축이 회전을 하면서 기어들을 전부 돌려주죠. 맞물려서 카운터 기어가 돌아가고요, 슈퍼 기어가 돌아가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서 중심축이 돌아가고, 그러면서 휠과 바퀴가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지면에 닿아서 차는 앞으로 나아가죠. 딱 이렇게 I 부분, 이만큼이 전부 다 구동부입니다. 즉 모터에서부터 휠 타이어까지 전부 연결된 부분을 구동부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미니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상대의 구동부가 너무 궁금해서, 잘 달리는 사람들 항상 이 A 파츠를 열어보고 싶었어요. 이 안에 뭔가 마술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없습니다. 그걸 열어서 본다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 구동부를 정말 잘 맞췄구나 라는 건 느껴볼 수밖에 없어요. 눈으로 본다고 해서 딱 보이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규정이 달라서 테이프를 붙인다든지, 어디에 뭔가를 한다든지, 어디에
와샤를 한 장 넣는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규정상 뭐 전부 다 막혔습니다. 이 안에 뭔가 장난질을 한다는 건 무조건 규정 위반이에요. 그러면 결국 사용되는 부품 그리고 가공이 불가능하니까 그냥 넣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구동부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제가 지금 알려드릴 것은 선별입니다. 선별인데 어떤 선별이냐, 지금 여러분들 이 영상에서도 빠르게 캐치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얘는 환한 형광색이고 얘는 약간 어두운 형광색이고, 구형 기어죠. 구형 카운터 기어. 지금은 생산되지 않는, 이거 강조하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이거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지금 쓰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여기만 구동부라고 생각해서 궁금하셨을 건데, 순서는 여기부터가 아니에요.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미니카를 만드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셰시가 있을 때 620 차축 베어링을 준비를 하셨겠죠. 베어링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데에다 파츠 클리너 넣고 쉽게 여러 번 몇 번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색깔이 변하고 따라 버리고 다시 또 넣고 또 흔들고, 그럼 안에 있는 그리스가 빠집니다. 그거를 끼고 중공 샤프트, 72mm 중공 샤프트죠. 많이 사용되는 이런 샤프트에 스퍼 기어를 넣고 안에다가, 그러면 준비가 끝입니다. 그 상태에서 휠이죠. 제가 생각하는 구동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휠입니다. 영향을 많이 줘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차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렇게 털면 뭐가 안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터니까 느리게 간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차는 어차피 얘가 가지고 있는 힘과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느리게 가지 않고요, 똑같이 갑니다. 가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진동 때문에 차가 느려져요. 자, 이게 제가 사용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저는 들고 다니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섬세한 거라 현장에서 쓰는 건 따로 하나 비축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런 방법은 영상에서 투스타님 영상인가 어딘가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보긴 했는데 저랑 방법이 똑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 준비하셔서 완전히 고정되는 부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약한 데 말고 완전히 단단한 데에다가 고정을 해주시고, 휠을 돌리면서 뜨는 거예요. 휠을. 근데 우리 손목에는 그 베어링이 없죠. 베어링이 있으면 일자로 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손목에는 베어링이 없으니까 이거를 회전시킬 때 상당히 집중해서 회전시켜야 돼요. 지금 보면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잡고 이렇게 돌린다 치면, 자, 오른손이 여기서 시작했다가 이걸로 끝나죠. 한 이만큼 움직였어요. 이렇게 돌리면 털어요. 정신을 최대한 집중해서 이 손목을 틀면서 엄지손가락이 일자로 돌아가게끔 연습하시면 돼요. 이 과정을 지금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요거에 주의하시면서 연습하시면서 휠을 뚫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는데, 제가 왜 영상을 찍으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휠도 한몫했는데, 과거에 휠을 판매를 안 했고 좋은 것들은 구형에다가 가격이 엄청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제품 번호 15544. 근데 제가 이걸 사서 써봤더니 역대급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휠 중에 가장 좋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많이 팔고 있고, 점프 쪽에서는 많이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제품이
아직도 아직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필요하신 분들은 구축하셔서 어느 정도냐면 제가 좀 집중해서 이 네알을 까서 이 휠 끓기를 하면 네알 중에 최소 하나는 나옵니다. 대회에서 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요거 3봉 4봉을 까서 신중하게 작업하시면 그래도 대회에서 쓸 수 있는 이런 휠을 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번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은 관리만 잘하면 그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거에는 이거보다 더 했어요. 제품도 없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호재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바퀴가 준비가 되셨다면 아주 많이 오신 거예요. 벌써 이제 시작했지만 한 3분의 1 이상은 이미 왔다. 차를 만드는데. 그리고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한데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이쪽은 한 이 정도가 A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이 오른쪽에 비해서 아주 살짝은 털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세히 보시면 이 불빛, 이 비치는 이 빛이 보이실까요?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하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터는 게 타이어가 터는 건지 휠이 터는 건지 그것도 이제 많이 보시다 보면 보여요. 그래서 요 정도면 세게 굴리면 이렇게 세게 하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살짝 살살 이렇게 돌렸을 때 괜찮게 돌아가는지. 제 기준은 요 정도면 대회에서 쓸 수 있다. 그렇고요. 그렇게 네알을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네 쪽을 전부 다 끼우시고 그 다음 스탠스가 그럼 이 상태가 되죠. 딱 바퀴만 낀 상태, 굴렸을 때 이 바퀴만 낀 상태에서 두 번째 습관만큼 중요한 것, 미니카에게 진동입니다. 진동. 제가 왜 진동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스포기어의 선별 방법이에요. 여기 보면 제가 스포기어가 이렇게 갖고 다녀요. 특별한 애들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킷 안에 들어있는 3.5대1 카운터 기어죠. 카운터 기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구형 기어도 얘가 구형이어서 제가 여기에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과거에부터 했으니까 구형 기어가 저한테 뭐 한두 개가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맞아서 쓸 뿐 이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매번 쓰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앞서 진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본인한테 아직은 지금 모터 영상을 제가 안 찍었죠. 모터가 없다고 치고 랩튠이나 토크튠이나 무슨 모터든 상관없어요. 공회전을 했을 때 진동 없이 돌아가는 모터, 저는 항상 진동이 없는 조용한 모터, 그리고 암페어는 적당히 낮은 모터, 그런 걸 선호해요. 그런 모터를 지금 이 영상처럼 이렇게 껴줍니다. 그리고 할 게 카운터 기어인데요. 본인한테 있는 카운터 기어를 다 모아주세요. 킷 안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죠. 많이들 갖고 계시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차를 몇 개를 만지다가 쓰다가 버리다 하다 보면 결국 카운터 기어는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운터 기어를 준비해 주셔서 그냥 이렇게 껴줍니다. 그냥 이렇게 껴주고 여기까지 이렇게 닫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상태에서 앞뒤 플레이트 없이 바퀴랑 이렇게 모터까지 이렇게 구동부가 전부 연결이 돼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습관으로 넘어가서, 자, 이런 플레이트, 내가 선정한 플레이트를 여기에 끼우실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타미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나사보다 플레이트의 구멍이 더 큽니다.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게 영상으로는 안 보이겠지만 이게 움직여요. 우리의 미니카는 아직까지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우리의 미니카 취미는 0.1mm가 보여서 1mm가 되고, 그 1mm 때문에 코너에서 만날 때마다 차이가 벌어지고, 결국 결승전을 통과할 때는 트랙의 한 칸 정도로 벌어지게 앞질러 가서 이기는 취미예요. 그래서 뭐 그까짓 거 하나, 근데 결국 그까짓 거 하나가 모여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게 제가 강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에 플레이트 다세요 했을 때 내가 다는 것, 네가 다는 것, 이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에 멀티 쓰니까 좋아. 정말 순수하게 멀티 써서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3T를 쓰고, 그러면 와, 3T가 좋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3T와 1.5T 정말 그 차이만 있을까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지금 다 조여주지 않았죠.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땐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제로점이 필요해요. 0점. 내가 세팅을 하기 전에 무조건 차를 만들 때 기본 구동부와 플레이트 결합까지 항상 차를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나한테 0점이라는 게 생기고, 그 0점이 있어야 테스트하고 뭔가 바꿀 때 나한테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돼요. 그러지 않고 0점이 없어버리면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해도 경험한 만큼 온전히 다 내 것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0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또 왔을 때 내 차는 내가 세팅한 대로 똑같이 안 갈 가망성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얘가 좌우로 조금씩 미세하게 다 움직입니다. 이럴 때는 일단 코너에서 빨랐으면 하는 마음에 0.1mm 밑으로 내려줍니다. 플레이트를 차체 쪽으로 이렇게, 웬만하면 두 곳이니까 두 손가락으로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락너트를 조여주는데요. 조이다가 거의 다 왔다 했을 때 스톱해 주세요. 반대편도 조이다가 거의 다 왔다, 이제부터는 힘을 줘야 돌아가요. 그럴 때 스톱. 다시 오른쪽으로 와서 이렇게 돌리다가 얘도 이제는 꽉 조여야지만 돌아가요. 이럴 때 15도, 얘도 15도, 다시 15도, 다시 15도. 끝이에요. 여기서 힘을 줘서 더 꽉 조이면 조여지겠죠. 그렇지만 절대 안 해요. 플라스틱이죠. 얘는 카본이고 약합니다. 이 락너트에 이미 이 끝까지 찼어요. 절대 안 풀립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락너트도 새 거고요. 여기에서 잡고 힘을 꽉 주면 조여지는데, 그러면 얘도 눈에 안 보이게 휘고, 얘도 휘고, 이 카본에도 타격이 갑니다. 항상 이런 습관이 필요해요. 나만의 습관, 나만의 0점. 제가 왜 플레이트까지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플레이트를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구동부를 잡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상태죠. 이 세팅은 안 돼 있고 플레이트까지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아무 전지나 준비해 주시고요. 전지를 껴줍니다. 껴주고 펴주세요. 지금 바퀴가 회전을 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이 플레이트 끝부분, 이 부분을 손으로 잡으세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잡을게요. 이렇게 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진동, 그 진동을 100이라고 쳤을 때 최소 30까지는 떨어져야 돼요. 그 진동이 여기까지 전달된다는 건 가장 큰 이유가 총 3가지.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진동이 적은 모터를 껴달라 그랬죠. 내가 대회 때 쓸 모터,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모터가 진동이 세다면 그 모터의 진동이 여기까지 전달이 돼요. 그럼 차가 코너를 만났을 때 가속을 받질 못해요. 얘가 떨리면서 닿는 거거든요. 최대한 진동 없이 롤러가 자기 일을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 할 때는 우선 안 쓰더라도, 내가 대회 때 안 쓰더라도 진동이 작은 모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방금 테스트 했는데 여기 진동이 세게 왔다 그러면 얘를 빼고 많이 준비한 것들 중에서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다시 껴보세요. 이 많은 것들 중에 맞는 게 있습니다. 이 셰시, 그리고 카운터 기어, 스퍼 기어, 피니언 기어, 그 다음에 플레이트는 빼더라도 탄성이 좋으니까요. 플레이트는 빼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플라스틱 금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서로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짝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뒤에 만졌을 때 뒤에가 진동이 안 온다 그러면은 얘 합격,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맞춰놓은 거는 얘죠. 여기에 있는 카운터 기어가 좋은 기어가 아니에요. 그냥 얘에 맞는 기어죠. 그래서 저는 특별한 게 아니더라도 이 카운터 기어들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이 다음 셰시에는 얘네가 아니라 얘네들 중에 맞는 애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계속 달라져 왔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카운터 기어까지 맞췄으면 이게 MS 구동부의 끝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구동부 부분이니까 오일도 절대 많으면 안 좋습니다. 이건 타미야에서 판매하는 거죠. 이런 거 그냥 하나 사셔서 이 스퍼 기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부딪힐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카운터 기어가 돌 때 만나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이 넓은 면, 끝이에요. 많이 발라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도 이 카운터 기어를 안 빼고 바를 때는 카운터 기어가 돌아가는 중심축, 카운터 기어의 옆부분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어차피 걔네가 돌면서 지금 발라줄 쪽이랑 부딪힐 거니까. 그리고 스퍼 기어도 이렇게 만약 이 상태에서 그냥 대회 직전에 발라준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쓱쓱쓱 이 벽면만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많이 발라주면 오히려 내 차를 느리게 만든다. 이러면 더블의 구동부는 끝입니다. MA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영상 길어지니까 싱글도 한번 짧게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싱글은 사실 VG의 싱글 VG의 구동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웬만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조립해도 정말 조용한 소리를 내줘요. 물론 조건이 맞아야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싱글도 필 먼저 잘 내가 대회 때 쓸 거라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뚫은
휠 4개를 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기어들을 전부 다 넣고, 근데 얘는 진동이 뭐 세거나 아니면은 소리가 심하다고 했을 때 카운터 기어나 이런 기어를 사실 바꿀 필요가 없어요. 싱글은 카운터 기어의 영향을 그렇게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더블보다는 구동부를 맞추기가 쉬운 게 V지다, 싱글 V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손에 들고 있는 중공 샤프트, 중공 프로펠러 샤프트죠.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가장 최근 저의 대회 차량인데요. 자, 이 오른손에 있는 거는 새 것이에요. 이제 봉지에서 막 뜯어서 그냥 뺀 새 중공 샤프트고요. 프로펠러 샤프트. 얘는 제가 지금 사용 중인 프로펠러 샤프트입니다. 얘네를 보면 이게 카메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밑에를 눈대중으로 거의 일자라고 맞췄을 때 윗부분의 길이 차이가 보이시죠? 이 새 거를 그냥 끼우면 이게 훨씬 길거든요.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이렇게 길어야지만 돼요. 무조건 여기에 딱 맞추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엄청 느려져요. 더블과 다르게 싱글은 차량이 주행할 때 이 텐션이 이렇게 움직여요, 차가.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공 프로펠러를 잡아주는 요 홈 기준에서 얘가 이렇게 틀어지면 이 홈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틀어지면서 이 더 길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중공은 길어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길어야 되냐? 새 거를 꼈을 때 이 끝부분에 그냥 닿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그냥 닿아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닿아서 돌 때 감속이 오겠죠. 그래서 새 거를 꺼내자마자 판판한 것에 놓고 이렇게 그냥, 저는 항상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무게가 있는 것들을 대고 살짝씩 톡 쳐요. 그럼 조금 들어가겠죠. 그 상태에서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서 닿는지 안 닿는지. 그럼 안 닿는다 했을 때 그럼 이 가운데 중심에서 이게 많이 이 정도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건 뭐 제가 공식적인 영상이어서 쉽게 말해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뭐냐면 얘가 내가 한번 이렇게 톡 쳤다가 얘가 너무 들어갔어요. 그러면 조금 빼주면 되죠. 근데 얘가 한 번 방향을 밑으로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짧아서 위로 살짝 올리면 그때부터는 헛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규정상 버리면 됩니다. 이게 무가공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얘를 빼서 여기에 줄 같은 걸로 기스를 조금 내주고 순간 접착제 한 방울 똑 튀긴 다음에 그대로 휴지에 갖다 대서 이렇게 살짝 대면 불필요한 순접은 휴지로 다 물들고 여기에는 미세하게만 남아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거꾸로 잡고 거꾸로 놓고 이런 것들로 톡톡톡톡톡 치면은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1시간 정도 30분 정도 쓰지 말고 이대로 두세요. 안에가 순접이 굳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맞춰서 쓰시면 돼요. 그치만
규정상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내가 무슨 말 하고 있지? 그냥 쓰시면 안 돼요. 규정상. 그래서 가공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새 것만, 그리고 헛돌면 버려야 된다. 근데 네, 그래요. 네. 어쨌건 그렇게 해서 싱글 잡으시면 돼요. 중공 프로펠러 샤프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기어들은 사실은 선별할 필요가 없어요. 타미야를 명심하시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상이 미뤄지다가 너무 미뤄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급하게 주저리 떠들어 봤어요. 너무 좀 지루한 얘기, 재밌는 얘기를 지루하게 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 영상 들어보시고 또 다른 궁금한 점이나 구동부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답글을 달아 드릴 테니까, 만약에 내가 들었는데 이건 신박하다, 이거는 내가 놓쳤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짧게나마 구동부에 대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다음 세팅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